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선교 역사는 부흥의 역사와 맥을 같이 했습니다. 부흥을 경험한 이들이 선교의 헌신자로 나섰기 때문인데요. 역사에서도 보여주듯이 개인의 내적 부흥은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부흥과 성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열방 선교로 이어지는 믿음의 시작, 바로 나의 영적 부흥부터 출발한다는 점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선교에 관한 모든 이야기, 선교는 지금,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저와 함께하는 두 분입니다. 김혜영 커넥트의 김혜영 선교사님, 그리고 기독신문 노충원 편집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서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개인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쉼없이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에도 좀 굴곡이 찾아오잖아요. 조금 나 스스로 좀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두 분은 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게 있겠습니다. 아니, 온라인 기도 모임 시작하고 싶으시다고. 예, 그러니까 저는 모임을 좀 이것저것 신앙 모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 모임도 있고 독서 모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임 안에 있어야지 제가 게으르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기도가 좀 부족하다 생각해서 이제 기도 모임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사실은 그 신앙의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없는 게 사실은 좀 맞습니다.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너 똑바로 해야지 이제 사실 느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신앙의 하얀 곡선이 내려가고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평소에 꾸준히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모임 가운데 지체들과 함께 좀 나눔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 선교사님은 어떠세요? 믿음의 하얀 곡선 잘 안 내려가실 것 같긴 한데 이런 경우가 찾아오면 좀 어떻게 하세요? 네, 저는 하얀 곡선을 반대로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대로요? 네, 일이 잘 되고 평안하고 안정적일 때, 이야, 이거 정말 위험하다. 위험한 순간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등산에 올라갈 때는 모르잖아요. 올라간 순간 내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생활이 제가 바라는 대로 좋은 대로 잘 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두려움. 이거 지속이 되면 안 되는구나. 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위기가 오겠구나. 그리고 바로 제가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 통독입니다. 성경 통독. 그래서 어쨌든 인생의 위기든 좋고 잘 나갈 때든 모든 순간에서 영적으로 위기감, 어려울 때도 위기감이 오지만 잘 나가고 있을 때도 위기감이 오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 통독을 이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뭐 1년 이런 식으로 해서 텀을 나눠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그게 이제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역시 말씀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역시 말씀과 기도가 답이다. 어떻게 보면 신앙이 조금 흔들릴 때는 늘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늘 답은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없는지. 어떻게 보면 2022년 시작하시면서 성경 통독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좀 상반기에서 끝난다는 그런 좀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올해는 좀 끝까지 성경 통독 이어가시면서 올 한 해 내 신앙생활을 한 번 더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전하는 선교 이야기부터 만나보죠. 노충원 국장님. 네, 저 사진은 이제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에 있는 백령도에 있는 중학교에 중화동 교회. 중화동 교회이고요. 이게 남한에서는 두 번째로 세워진 장로교회, 세문안교회가 1885년이고 중화동 교회는 1898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문안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군요. 그리고 백령도에는 이제 17개의 교회가 있고 한때 복음화율이 90%, 지금도 60% 이상이 신자라고 하거든요. 그런 모든 교회들의 그러니까 이제 모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옆에는 초기 기독교 역사를 알려주는 박물관, 백령도 기독교 역사관이 있고 또 이제 자료에 보면 교회 앞에 무궁화
무궁화가 있는데 무궁화가 높이 6.3m로 네. 현재 알려진 무궁화 중에서 이제 가장 크고 또 꽃도 순수 재래종의 원형을 보유하고 있어서 천연기념물 제521호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네요.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어떤? 예, 또 자료를 찾아보니 네. 또 어떤 자료를 찾아보셨나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김성진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네. 이분이 충청도 공주 출신의 어떤 이제 관리였는데 정쟁에 밀려서 백령도로 유배되어 왔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곳에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아 이거 참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말씀이다 싶어서 자기가 머물던 이제 유배 와서 머물던 집주인이 허득이라는 사람인데 허자 득자 쓰시는 분한테 이거 참 좋은 말씀이고 당신도 어떤 개혁파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함께 기독교 신앙을 갖고 한번 나라를 새롭게 해보자. 네. 그렇게 해서 두 분이 이제 예수를 믿기로 하고 마을 청년을 서경조 장로에게 보내서 예, 와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로 하고 모임을 시작하니 예배를 네. 좀 드려달라 해서 동네 서당에서 설립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허득이라는 이름도 좀 낯설긴 하지만. 그렇죠. 네. 특별히 이 교회가 귀틀라프 선교사님과도 관계가 있는 교회라고 들었는데 네.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귀틀라프 선교사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원래는 뭐 극동아시아에 대한 통상 교섭 임무를 띠고 예, 순방하다가 이제 해무를 만나서 예, 백령도에 이제 불시착을 하셨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백령도 주민들이 친절하게 맞아주었고 또 귀출라프는 이제 다시 섬을 떠나기까지 네. 성경과 전도지를 나누어주면서 이제 전도를 했고 그리고 또 그 당시 이제 황해도 지역의 선교를 담당하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중화동교회 이제 초대 당회장도 했고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제 네. 협력을 얘기하고 싶은데 중화동 교회를 비롯해서 이 백령도에 17개의 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교회들이 지금 최근의 자료 보면 최근까지도 매월 한 차례씩 연합기도회도 하고 여름 성경학교나 청소년 수련회나 부흥회 이런 것들을 연합으로 해왔대요. 그렇군요. 한 뿌리니까요. 예, 그렇게 하면서 잘 협력하고 또 본이 되었기 때문에 네. 지금도 백령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라 볼 때 네.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선교사와 예, 지역 교회 또 교회와 교회 간에 또 예, 주민 간의 이런 협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연합이라는 키워드도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빼놓지 않아야 할 키워드 중에 하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의 본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중화동교회 모습 함께 봤고요. 이번에는 김혜영 선교사님 어떤 사진 준비해 오셨나요? 네, 이 사진은 경남 창원 공원 묘연의 네. 그 호주 선교사 묘역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지난 시간에 전해드린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네. 묘도 이곳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있군요. 네.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가 이제 순직을 하자 이제 장례식을 이제 동료 선교사였던 게일 선교사님이 치렀고요. 네. 전 사진을 보면서 이 청년, 이 젊은 선교사들이 타지에 와서 동료를 묻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그렇죠. 상상해 봤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고 그래서 이제 출신 국가는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지만 하나님 한 분으로 네. 형제를 느끼고 또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의 순직으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이제 호주에서 정말 많은 청년들이 파송 조선으로 날아오는 이렇게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큰 어떤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사건, 그래서 선교사의 피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연결된 그런 증거가 이렇게 묘지가 아닐까 네. 하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드러나는 데에는 섬김과 헌신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한 진리는 오늘날도 뭐 똑같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 이제 배우는 점이 정말 많은데요. 네네. 우리는 신앙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순종과 헌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에는 이런 순종과 헌신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사실 모든 분야가 그렇겠습니다만은 말씀도 하셨지만 이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돌아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교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보면 선교의 기본을 다지는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앞으로의 선교 방향을 잡는 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새해에는 이런 순종과 말씀하신 헌신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2022년에 우리 모두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또 기도하고 또 그런 믿음의 실천이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선교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페루로 떠나봅니다. 잉카 문명을 탄생시켜 잉카 제국을 이루며 남미의 대부분의 땅을 지배해왔던 페루는 깊은 문화의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페루의 코로나 상황은 델타 변이가 감염세를 높이고 있고 람다 변이가 페루에서 발생되었다 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여 마스크를 2장씩 써야 은행이나 건물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는 이제 코로나에 대한 위협감은 전혀 없고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든 분위기입니다. 특별히 리마 중심지에 있는 이 K-팝 거리엔 요즘 다시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들어 춤을 추며 자유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간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고 사역을 해오다가 저희 교회가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며 처음 하게 되는 사역은 신약시대의 교회를 회복하자는 평신도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를 처음으로 대면과 비대면 병행하여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교회라 다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온 성도들이 나와 청소도 하고 페인트 칠도 하며 기쁘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4번에 걸쳐 4차에 걸쳐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하여 신약교회를 회복하고 건강한 교회를 회복해 보려는 그런 목회자들의 교회, 그런 평신도들이 이번 세미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제 전국 각지에서 참석자들이 속속 도착하며 등록하고 있습니다. 사진도 찍고 이제 모두 환영 만찬장으로 올라가고 있네요. 모두들 정성스럽고 아름답게 차려진 음식 앞에 진심으로 그들을 환영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이제 마음 열고 세미나를 들을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한 사람씩 소개하고 참석 동기를 말하며 서로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멕시코와 콜롬비아 성도들이 비대면으로 참석하기로 했는데 콜롬비아 성도들은 날짜를 잘못 착각하여 참여를 못했고 멕시코 성도들 3명이 줌으로 함께 참석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세미나의 꽃은 가정교회 최전방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목자들의 간증으로 참석자들에게 이론만이 아닌 실제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이 사역의 역동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별반 다르지 않은 저들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토요일엔 이제까지 들었던 강의의 현장을 볼 수 있고 체험하게 되는 목장 방문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과 같은 분위기에 마음 문이 열리고 처음 온 사람도 사랑과 관심을 받는다 느끼게 되어 결국엔 복음을 듣고 영혼이 구원되는 그런 현장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미나의 마지막 날은 주일 연합예배 참석입니다. 가정교회 3축 중에 헌신과 재헌신이 일어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5년간 아내가 목자로 혼자 섬기며 수고해오다가 이번 팬데믹 기간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남편을 터치하시어 코로나에 걸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교회 성도들의 기도로 극적으로 살아나 목자로 헌신하는 엔리케 형제의 목자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아내 목자의 눈물 어린 간증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가정교회는 남자의 리더십을 세우는 목적이 있는데 그동안 인내함으로 기도하며 자리를 지켜온 우리 크리스티 목자가 정말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이제 세미나를 통해 가정교회에 대한 이론과 현장을 보고 배우며 감동받은 참가자들이 각자 교회로 돌아가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 목자 목녀로 헌신하는 감동적인 시간입니다. 이번 세미나도 새벽마다 기도로 준비하였고 성도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일을 기쁨으로 섬겨주었기에 많은 영적인 전쟁이 있었음에도 큰 결실을 보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기도를 부탁드릴 것은 2월에 제5차 중남미 목회자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를 5박 6일간 저희 교회가 주최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저희 교회가 속한 페루 장로교단의 목사들이 모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전혀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세워지는 저희 교회를 보며 가정교회를 해야겠다고 교단적으로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더욱 감사드리는데,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저희 요한 장로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이 코로나 상황으로 해외 방문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이 찾아가기 어려운 곳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면 반가움이 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영상으로 만난 페루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우리 홍종혜 선교사님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페루에서 사역하고 있는 홍종혜 선교사입니다. 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페루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선교사님 영상에서도 말씀은 해 주셨습니다만 페루에도 이 한류의 인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페루도 다른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요즘에 한류의 영향이 굉장히 강한데요. 특별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여기 페루는 시내 중심가에 한류 거리가 있어요. 그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곳에서는 젊은이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나와서 K-팝을 틀어놓고 마음껏 춤도 추고, 특별히 BTS 춤을 참 많이 추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국 물품들도 팔고 또 한국 음식도 팔고 아주 한류 거리가 돼가고 있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한국에서 그 달고나 그 물품을 보내주셔서 저희 교회 청년들이 나가서 그걸 해서 팔았는데 뭐 순식간에 다 팔리더라고요. 그만큼 이 페루에서도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한류 열풍이 일어나고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앞서 영상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가정교회가 지역사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가정교회는 그 신약 시대에 초창기에 있었던 교회 형태고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소원하시는 그런 교회 형태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 당시에 어떤 그 변화 과정에서 생겨진 형태가 아니고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형태라고 생각되는 것이 가정교회를 통하여서 그 가족 같은 공동체로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오는 거를 거부감이 없이 올 수 있어요. 그 교회에 가자 그러면은 다들 조금 주저하고 잘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가정에서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가서 저녁 같이 먹고 같이 얘기하자 그러면은 아주 쉽게 다들 와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고, 또 그곳에서 새로운 그런 가족 같은 공동체를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긴장을 풀고 자기를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이 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외롭고 또 가족한테도 털어놓지 못하는 그런 얘기들을 와서 같이 털어놓으면서 아주 끈끈한 공동체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 우리 위험한 교회라는 그 책에 나온 것처럼 제3의 장소, 현대사회에서는 제3의 장소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제1은 가족이고 제2 장소는 일터고, 그 외에 제3의 장소에서 마음껏 자신을 노출시키고
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곳이 있을 때 한 사람이 참 건강하게 사회생활과 그 인간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 역할을 가정교회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지역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 교회도 굉장히 건강해지고 많은 분들이 건강해지니까 이제 열심히 일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이제 다음 달 그러니까 2월 달에 중남미 목회자를 위한 그 가정교회 세미나가 또다시 열린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이번에 좀 더 특별히 기대하는 바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작년 11월 달에 저희들이 평신도를 위한 그런 가정교회 세미나도 했고 또 올 2월 달에는 지금 5번째로 그 목회자들, 중남미 목회자들을 위한 그런 가정교회 세미나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쭉 10년간 가정교회를 잘 하다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건강해지고 다이내믹해지고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는 교회가 됨으로 인해서 이거를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중남미의 모든 교회들에 영향을 미쳐야겠다는 생각으로 목회자들 세미나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특별히 2월 달 이번 5차 세미나에는 저희 교회가 속한 페루 장로교회 그 교단의 목사님들이 모두 이 가정교회를 하시겠다고 이제는 결단을 하시고 다 오시겠다고 그래서 더 감사한 그런 마음이에요. 이제까지는 다들 교단의 목사님들이 시큰둥했고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저희 교회가 가장 든든하게 그 흔들림 없이 잘 서가는 것을 보면서 다들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2월 달에 하는 목회자 세미나에는 특별히 저희 교회가 속한 페루 장로교회 교단의 목사님들이 다 오셔서 듣겠다고 그래서 더 큰 기대가 있고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 말씀하신 목회자 세미나도 잘 진행되기를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고요. 또 2022년인데요. 올해 페루의 교회들이 바라는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페루의 교회들도 다른 교회들, 다른 나라의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서로 모여서 대면으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이런 거를 많이 원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도 하루속히 이 팬데믹이 종료되어서 그 대면으로 같이 예배드리면서 그전과 같이 사역도 같이 하고 열심히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저희들도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이 페루의 가정교회 사역을 소개해 주셔서 참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페루에서의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일어나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세요. 네, 페루의 홍종혜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선교사님 가족 중에 본의 아니게 이산 가족이 되어 지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비자 때문에 귀국했다가 코로나 상황이 심해지면서 임지로 돌아가지 못한 가족들이 돌아갈 날만 손꼽으며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이들 4명과 항공편이 안전하게 열리길 손꼽아 기다리는 조현순 선교사를 저희 제작진이 만나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필리핀에서 11년 차로 사역하고 있는 조현순 선교사입니다. 현재 필리핀에서 주된 사역은
그 현직 교회와 협력을 하여서 어린이 급식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걸로 일단 문 두드리는 그런 걸 먼저 하고요. Okay ito, pagsunod ka mo. 갑자기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까요? 현직 교회와 함께 손을 잡고 그분들과 또 학교의 선생님들, 그분들 대상으로 또 성경 공부도 그렇게 해서 하고, 저희는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있는 현직 교회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계속 또 지교회를 세우고 또 현지 목사님께서 또 잘 하시기 때문에 또 그분들 도와드리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학생 제자 훈련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신학교를 하는 건 아니고요. 현지에 있는 LNU, 레이떼 노말대학교의 교육학과 학생들을 저희가 지금 케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저희가 받아서 지금은 졸업반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 제자화 훈련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함께 지내면서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You may also do that. 가족이 다 못 들어오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들어가실 수 없게 돼서 이제 네 아이들과 함께 좀 남으신 것 같네요. Alright, Ethan. Alright. So everyone. 나라야, 엄마. 짠! 초코. 흘리지 말고. 몇 시까지지? 11시까지지? 뜨겁지? 천천히 후후 불어가면서 먹어. 그래서 엄마가 숟가락 넣었어. 자, 귤. 하라고 깔 수 있잖아. 그치? 엄마는 오빠가 간식 주고 올게. 현이야, 쉬는 시간이지? 간식 시간. 이거 컴퓨터 좀 미줄까, 이렇게? 그렇지. 뜨거워. 일단은 제가 3시에 일어나서 이제 제가 해야 될 공부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개인 묵상 시간을 가져요. 말씀도 보기도 하고 또 큐티 영상으로 보고.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밥을 먹이고 수업하는 동안 저는 이제 청소도 하고 또 빨래도 하고 뭐 애들이 좀 도와줄 때도 있고요. 이 정도면 오늘은 어깨에다가 빨래를 널어도 되겠어요. 수건 양이. 네, 2번이요. 빨래 양이 많아가지고 흰 빨래 이렇게 한번 이게 이제 흰 빨래 나온 거고요. 또 검정 빨래 또 한번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2번 돌려요. 하네요. 네. 거의 저희는 뭐 일주일에 뭐 한두 번 하는데. 아, 그래요? 저희는 그냥 매일 2번. 강상무사님 처음 들으신다는 반응. 일주일에 그리고 한두 번이요? 겨울이라서 이제 옷 입는 양도 많아지고 여름은 여름대로 자주 갈아입으니까 많이 하고 또 여기 오니까 겨울에는 옷을 많이 입잖아요. 뭐 내복도 입고 그러니까 또 양이 많아서 또 많이 하고 그냥 그러려니 해요. 사역하면서 지쳤을 때 오히려 아이들이 있기에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저희가 갭이 굉장히 많아요. 첫째, 둘째는 한국에서 나와서 같이 들어갔거든요. 애들 5학년, 3학년 때. 근데 셋째, 넷째는 필리핀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놓고 저희가 사역 나갈 때 큰애들 둘이 도와줬었어요. 밥해서 챙겨 먹이고 또 놀아주기도 하고 숙제도 봐주고 아이들 키우다 보면 역시 교육 문제가 제일 컸어요. 그러니까 생활비에서 교육비 부분 지출은 크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둘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미국이 좀 비싸긴 하지만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셋째, 넷째도 유급만 지금 면하고 있는 상태고 첫째만 장학금 받으면서 지금 그렇게 저희가 살아가고 있어요. 네. 하이 안젤라. Good afternoon. Honey Grace has a class. 어, A class. 우리 이제 급식은 다 끝난 거예요, 올해 거? 지금 필리핀에 계신 또 남편 선교사님과 또 현지 분들과 그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고. 그렇구나. 내년에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잘 하실 거예요. 아빠 보고 싶지 않아요? 아빠 못 본 지 오래됐잖아요. 어때요? 보고 싶기는 해요. 얼만큼 보고 싶어요? 제 집만큼? 그럼 아빠 보면 뭐라고 제일 먼저 말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많이 찾죠. 많이 찾고, 아빠랑 거의 매일같이 통화를 해요. 영상 통화를 하고, 이제 아빠도 애들 보고 싶어 하고, 특히 아들이, 이 집에는 왜 남자가 나밖에 없지? 그래서 이제 아빠랑 통화를 제일 많이 하는 게 셋째 아들이고, 왜 우리 가족은 함께 있지 못해요? 이런 질문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때마다 다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그 아빠의 빈자리가 많이 크죠. 네. 필리핀 조연순 선교사님의 모습 저희가 함께 봤습니다. 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이제 한국에 본의 아니게 체류해야 되는 시간이 늘어나셨고, 그러면서 이제 좀 많은 어려움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게 또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서 생활비를 감당하는 문제도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장에서 좀 단기로 일을 하셨다고 그럴 정도로 좀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은데, 사실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와 계신 분이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뭐 예장 합동 같은 경우도 1,000명이 이제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1,000명이 넘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른 교단들이나 뭐 이제 또 이렇게 노회나 개교회 또 개인적으로 파송하신 분들까지 합치면은 네.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들이 이제 갑자기 왔을 때 처음에 뭐 일단 숙소 문제가 네. 어려웠고 하나도 준비된 것이 없었고, 이번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들어오시면서 선교사 어떤 복지랄까 케어 문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게 네. 되는데, 이렇게 이제 사모님께서 4명의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실 때 정말 많이 힘드실 것 같고, 네. 무엇보다도 이제 경제적인 문제, 아이들 교육 문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네. 주변 교회에서 좀 관심 가지시고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도 영상 보는 내내 정말 계속 얼굴에 미소를 띤 채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좀 보는 저희는 마음이 또 오히려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선교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역시 사람은 선입견이 있나 봐요. 저는 처음 영상을 보면서 미혼의 독신 여성 선교사님 인상이 보였어요. 머리도 이렇게 안 가리고 소녀같이 따시고 그래서 하셔서. 어머나 네. 저랑 같은 분인가 네. 아이가 넷이시라고. 그만큼 이제 그 관리하시는 분이시구나, 또 그렇게 다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이들 혼자 돌봐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도 엄마니까 네. 예, 그런 긍정적으로 또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쓰고 계시는 것이 화면에 잘 보였어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과 지금 살아가는 우리 일상과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냥 우리랑 똑같은 일상인가? 뭐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국장님 뭐 선교사님들의 복지, 숙소 이런 문제 이야기하셨듯이 우리가 선교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일상 속에서 선교사님들이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지원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것도 너무 중요한 선교의 한 측면이잖아요. 네네. 그런 측면들을 좀 보면서 어떤 부분에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주에 2부가 또 이어진다고 하니까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하루빨리 좀 상황들이 정리가 돼서요. 사육지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교육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2050년까지 열방에 10,000개의 학교를 짓기를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드림스 드림 임채종 대표입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드림스 드림, 미래를 어떻게 보면 여는 교육 사역과 딱 맞는 이름이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드는데 먼저 어떤 단체인지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드림스트림은 그 만방의 만개 학교를 짓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네, 저희가 짓는 학교는 이제 또 그 평일에는 그 학교로 쓰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주일에는 이제 교회로 쓰는 전체 저희가 기도 학교를 짓는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언제 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저희 이제 드림스트림은 2013년도에 저희 아이가 좀 아팠어요, 많이. 네. 아파서 한 70일간 중환자실에서 거의 뭐 생사를 네.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기술적으로 살아났죠. 그 이후에 이제 그 네팔에 트레킹을 하러 가게 됐는데요. 네. 그 트레킹에 이제 갔을 때 선교사님이 이제 학교를 소개해 주셨는데 학교에 그 정축이 필요하다고 네. 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SNS로 그것을 마음을 이제 올리게 됐는데 처음에는 저도 이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걸 전혀 이제 문외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SNS로 이제 학교를 같이 지을 사람을 제 공유를 했고 네. 그때도 갑자기 정말 157만에 2,700만에 모금돼서 그렇게 해서 드림스트림이 시작된 겁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계기로 열방에 10,000개의 학교를 짓는다 이런 비전을 갖게 되신 건가요? 네,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원래 학교를 원래 이제 그 저희 아이가 많이 아팠기 때문에 네. 제가 왜 학교를 지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저희 그런 말을 주셨어요. 이제 너 아이가 그 소중한 같이 그 네팔의 아이도 소중하단다.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에 되게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학교를 짓기 시작이 됐는데요. 학교 짓기 모금을 하고 한두 달 후에 제가 수첩을 보게 됐는데 네. 그 수첩에 이제 버킷리스트에 두 번째 그 변화를 주다는 100개 학교 짓기 네.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말 내 생각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해서 100개 학교 짓기 시작됐고 그 10,000개 학교 짓기는 100개가 이제 저희 원래 2045년도까지 네. 모금하기로 했는데요. 너무 빨리 모금이 된 거예요.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군요. 예,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곧 끝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표는 올해 6월에 목표가 100개 끝났어요. 정말 목표 대비 24년을 땡겼죠. 감사한 일이네요. 네, 네. 할렐루야죠. 네. 그러시군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무엇을 할까 저희가 이제 기도라 고민하는 가운데 드림스트림이 이제 뜻이 드림의 드림이잖아요. 드림의 드림. 그래서 드림승. 드림. 그래서 이제 100개, 100의 1승을 저희가 달성했고, 그 다음에 100의 2승을 위해서, 그래서 10,000개 학교 짓습니다. 근데 10,000개를 지으려면, 네. 제가 2050년까지거든요. 네. 그러면 하루에 몇 개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루에 몇 개인가요? 하루에 1개를 해야지, 하루에 30년간. 1개씩 계속 지어줘요. 그렇죠. 10,000개를 네. 짓는 단체입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야, 큰 비전을 가지고 가고 계시네요. 네. 네, 정말 그 큰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좀 소망하면서 네. 숫자 세기도 힘들 것 같은데 네, 지금도 학교가 지어지고 있나요? 그 10,000개 중에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또 변화가 있는지. 네. 네, 제가 지금 진행된 프로젝트는 또 46개국에 260개 학교가 지금 선정이 돼서 진행 중에 있어요. 네. 네. 그리고 현재까지 한 119개 정도? 네. 119개 정도 모금이 끝났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한 그중에 70개가 완공됐고, 나머지 이제 공사 중에 있고, 그리고 나머지 모금이 필요한 학교가 네. 241개. 네. 네, 하고요. 저희가 이제 한 학교당 2천만 원이 들거든요. 네. 학교 하나 짓는데 기본적으로 많이 들죠. 저희가 나머지 마진을 다 빼서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 드림스 이렇게 빨리 진행된 이유가 있어요. 네. 저희가 NGO인데요. 네. 단체 운영비가 저희가 제로입니다, 제로. 이런 NGO는 존재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천만 원에 모금되면 100%를 그 현지에 성교 짓는 학교 짓는 데 쓰고요. 네. 저희 NGO 운영은
다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사나 팀장님들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재능 기부자들이 다 네. 동참해서 네. 이렇게 빨리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생각보다 네. 큰 규모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함께하고 계신 건데, 그러면 네네. 예를 들면 지금 어떤 나라들에 좀 학교가 지어지고 있을까요? 네. 네. 예를 들면 이제 아프리카는 보통 저희가 짓는 학교에 거의 60%가 아프리카에 짓고요. 아프리카, 탄자니아, 말라위, 우간다, 그리고 또 에스와티니, 그러니까 아프리카 거의 대부분 해당되고요. 네. 그 동남아도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미얀마, 그리고 필리핀, 네. 그리고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다 해당된다 보시면 됩니다. 인도까지. 그렇군요. 그리고 저기 그 중동도 있고요. 레바논, 네. 난민학교도 있고, 콜롬비아, 또 쿠바 그쪽도 있고 다 해당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47개국이니까요. 네, 그렇죠. 웬만한 나라는 다 해당이 되는 네, 거죠. 거기다 하루에 하나씩 학교가 세워줘야 되는 네. 비전이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대표님, 사실 학교가 건물만 있다고 해서 네. 교육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죠. 건물이 지어지고 난 후에 어떤 사역들이 이어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네. 주로 이제 저희가 짓는 학교들은 다 이제 선교사님들이 현지에 계신 운영을 하고요.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사님들과 현지 목사님들 네. 대상으로 저희 지어드리고요. 네. 저희 100% 기도학교니까 학교가 기독교 방향으로 잘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평일에는 학교와 가능한 성경 교육도 시키도록 하고 네. 주일날은 그 교회로 쓸 수 있도록 교회 네. 시설로. 그렇게 저희가 권면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저희 학교를 이렇게 짓다 보니까 필요한 게 컨텐츠잖아요. 컨텐츠가 네. 좋은 컨텐츠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추진하는 것이 그 만개 스마트 스쿨을 짓는 일을 하고 있어요. 스마트 스쿨. 네. 네. 스마트 스쿨은 이제 이름 그대로 그 스마트하게 학교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네. 저희가 스마트 컨텐츠를 연구하고 그리고 스마트한 기술들, IT 기술을 활용한 네. 그런 학교들을 저기 연구하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짓고 있는데요. 이 짓는 목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지어놔도 직업이 없으면 아이들이 비전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종류의 스마트 스쿨을 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정보기술학교, 푸드스쿨, 베이커리 스쿨, 그 아티스트 키우는 아트 스쿨, 네. 그 헬스 뷰티 스쿨, 그런 또 교사 스쿨, 다양한 분야에. 네. 다양한 분야의 스쿨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스쿨들이 앞으로 이제 현장에 이제 지금까지 선교사님들이 하는 영역들이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 초중 고등학교 있고 그 나머지 이제 다양한 학교들은 이 전문가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네. 그 재능 기부로 동참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 재능 기부 말씀도 하셨지만 정말 이 사역을 위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또 헌신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다양한 좀 이야기들이 그 뒤에 숨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마음들로 좀 함께하고 계시는지. 네. 예를 들면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스마트 스쿨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요즘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레바논, 시리아 난민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온라인으로 네.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저기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저희 웹툰 스쿨을 네.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유명한 그 웹툰 기독교 작가님들이 재능 기부로 온라인으로 교육을 시키고요. 네.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정보기술학교들을 만들어서 그런 다양한 이제 그 이런 장비로 IT 기기로 해서 네. 아이들이 스마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단체 운영을 위해서는 정말 저희 규모가 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를 운영비 없이 운영한다는 네. 거는 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재무하시는 분도 재능 기부하시고 주부로서 그 다양한 뭐 미디어, 영상 또 네. 관리들 그런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재능 기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 스쿨에 저희 종류가 15개 정도 되는데요. 네. 그 팀장님들이 다 자기 시간과 재능을 기부해서 다 바쁜 뭐 사업하시고 네, 네. 바쁜 뭐 교수님도 계시고 전문가들이신데 네. 그분들이 자기들을 헌신하고 있죠.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잘 해보니까 아니까 그 돈을 받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자기의 그 헌신적으로 한다는 게 자체가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죠. 그런 네. 분들. 좀 기억에 남는 스토리 같은 게 좀 있으세요? 네, 그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그 레바논의 시리아 난민 학교들 그런 학교들은 참 그 이 컨테이너로 이제 네.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데는 굉장히 난민들이 지금 코로나 더 힘들어요, 사실. 더 힘든 상황에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직업 교육을 시키는 다양한 임용이나 왜냐하면 그 생계 유지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 생계 유지할 수 있는 남자애들 목공이나 네. 다양한 이제 IT
그 캐드 교육이나 그 다양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뭐 탄자니아 그런 쪽도 그쪽에도 탄자니아도 굉장히 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기본 정보 기술 교육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죠.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아마 다음 세대들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교육은 그런 면에서 이제 희망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교육 선교의 중요성 한마디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저도 이제 학교를 지었고 이제 하다 보니까 참 학교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짓는 학교 대부분이 요즘에는 무슬림권이 많아요. 저희가 이제 그 대부분이 그 무슬림과 불교권이 센 나라들인데 그런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교회를 싫어해요. 그런데 학교는 다 환영합니다. 학교를 지어놓으면 그렇죠. 그 무슬림 지도자들이 다 지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좋은 교육 시키기 원하고요. 기독교 학교일지라도 그 지어주기 원하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은 어디 보내고 싶죠? 맞아요. 좋은 학교다 보내고 싶죠. 기독교 교육과 상관없이 좋은 교육을 시키기 원해요. 그런 측면에서 참 그 기독교 학교를 운영한다는 거는 선교에 굉장히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특별히 무엇보다 학교를 통하여 그전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오라고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건물 하나만 잘 지어놔도 학교 그냥 와. 수백 명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가 이제 평일에는 학교로 쓰이고 성경 교육 공부도 시키고 주일날에 예배도 하고 주민들이 와서 재교육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선교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교회를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학교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그 가족들이 한 학교 세우기, 교회에서 세우기, 회사에서 그 다양한 그 그룹들이 그렇게 저희는 이제 한 학교를 지정해서 이제 2천만 원이 아주 크다면 크지만 또 이제 적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목표를 잡고 저희가 이제 세워주고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 학교 이 교육, 특히 이 교육 선교라는 거는 앞으로 선교사님들에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더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동이 안 되니까 앞으로는 그런 스마트 선교 정말 가지 못해도 아이들을 온라인 기기를 제공하고 온라인 방식으로 그 교육을 시키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암송하는 그런 쪽에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 빅 프로젝트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요. 내년 6월에 저희가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통째로 암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개발이 끝나요. 그 프로그램이 끝나면 아이부터 어른까지 어느 나라 아이든지 영어로 암송을 할 수 있도록 영재교육 시스템으로 이제 컨텐츠가 나와요. 그렇게 하면 드림팀 모든 학교 기본적으로 실제 학교를 만들어도 기독교 교육 시키기 어려워요, 실제로는요. 성경 몇 시간 가르친다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미래를 볼 때 이 성경을 머리에 박아버려야 된다. 그런 전략으로 해서 저희가 그 성경 프로그램을 정말 스마트 컨텐츠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면 놀라운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지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동안 진행하신 사역 중에서 이미 모범적으로 이제 교육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최근에는 캄보디아라고 설명드려야 될 것 같고요. 캄보디아는 굉장히 아이들이 보니까 80% 이상이 다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은 학교가 내년에 이제 오픈하거든요. 미디어 아트 스쿨이 있어요. 그 아트 스쿨은 어떤 일을 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K-팝이 뜨잖아요. K. 그렇죠? 근데 저희가 K-팝을 뜨지만은 그 아이들을 정말 K-팝 전문가로 양성하기는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 드림스트림 그 미디어 아트 스쿨은 캄보디아 그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아티스트, 뮤지컬 전문가들. 그런 전문가들 키우는 내년에 이제 프놈펜에 굉장히 큰 학교를 만들게 돼요. 그런 학교를 만들게 되면 놀라운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어떤 보안이나 정보기술이나 그런 쪽에 에스와티니도 그렇고 탄자니아도 그렇고 각 나라에 지금 정보기술 학교를 필요로 하거든요. 정보기술 학교는 정말 저희 지금까지 선교는 어떻게 보면은 선교사님 중심의 선교였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근데 앞으로 선교는 한국에 있는 그 평신도 자원들만 흘러가도
재능만 흘러가도 저는 성교는 충분하다고 봐요. 예. 근데 안 흘러가는 게 문제죠. 그래서 드림이 앞으로 전 세계에 정말 10,000개 학교를 짓는데 다양한 직업의 군에 있는 학교를 짓고자 해요. 예. 그러면 한국에 있는 그 재능 기부자들이 어떤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할 때 네.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한국에 있는 이런 레벨에 업된 한국의 기술들이나 재능들이 다 흘러가서 선교의 레벨을 한층 더 높이고자 네네. 그런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네. 이 선교라는 게 단순히 선교사님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하는 영역이고 그 네. 부분에 있어서 앞장서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역을 이뤄가지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도 또 이 만개학교 설립 목표를 위해서 또 열심히 사역을 하실 텐데 네. 2022년 기도 제목들 좀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현재 모금이 필요한 학교가 140개 정도 돼요. 네, 내년에 140개 모금을 해야 되고요. 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 다 기다리고 계세요. 본인 학교들 빨리 모금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네, 왜냐하면 네. 각 나라별로 얼마나 학교를 정말 3-4시간 동안 학교를 걸어서 다녀야 네. 돼. 다니면 사고 난 아이들 있다는 소리도 듣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너무 필요한 데가 너무 많고. 예, 자, 아마존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들 다 모금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스쿨들, 네. 다양한 종류의 직업군의 스마트 스쿨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런 앞으로 이제 정말 선교사들을 풀로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해요. 네. 내년에는.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이 더 많이 동참하고 재능 기부자 동참해서 정말 정말 선교사들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네. 만들고 그런 좀 필요를 잘 채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올 한 해도 좀 바쁘게 달려가실 것 같습니다. 네. 10,000개 학교를 짓는 일이 어떻게 보면 와,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좀 동역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잖아요. 그 일하심을 저희가 기대하면서 좀 저희도 함께 기도로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드림스 드림 임채종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오늘 프로그램 내내 갖게 됐는데요. 우리 두 분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선교사님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제 특별히 이제 그 10,000개라는 단어에 네. 좀 집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숫자로 10,000개. 굉장히 이제 100개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한 느낌이 드는데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족한다, 마누얼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 프로젝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충만한 사역이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뜻이 가득 차는 사역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이 10,000개를 좀 해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도 그런 이제 마음으로 뛰시는 것 같고 네. 이 사역의 동기가 됐던 그 아드님이 네네. 어떻게 됐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을 구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 봤습니다. 네, 그 한 사람 네.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네. 올 수 있었다는 그렇죠. 것. 네. 네. 아주 귀한 깨달음인데요. 우리 네. 국장님 어떠셨어요? 일단 이제 10,000개의 학교를 세운다는 프로젝트를 보면서 네. 불가능을 생각하기보다 가능한 것을 네. 생각하고 어쨌든 뜻이 있으면 네. 길이 있다는 말씀 생각을 해보면서 네. 핑계하지 말고 열심히 선교사에게 동참해야 되겠다 생각도 해봤고 네. 동시에 이제 말로는 저렇게 이제 좀 쉽게 말씀하시지만 저거 200개, 300개 세우시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았을까. 네, 그렇죠. 그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하겠다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백령도에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 네. 유적지를 좀 올해는 좀 찾아가면서 한번 네.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품게 되네요. 네, 좋습니다. 그걸 또 느끼시면 저에게 또 고스란히 그 생생한 은혜를 좀 나눠주실 거고. 내가 또 네. 그쪽 가서 방송할 수는 없는데. 네. 어떻게 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오늘 뭐 드림스 드림 만개 학교 이제 프로젝트 이야기도 했고 또 사실은 저희가 가정교회 이야기도 좀 들여다보고 그렇죠. 했었잖아요. 네, 네.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곳곳에서 노력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의 노력 때문에 또 그 옛날 그 외국 선교사님들의 노력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과거를 잘 돌아보고 현재 어떤 모습인지를 잘 진단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좀 함께 좀 기도하면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선교 사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마음과 기도 그리고 물질도 끊임없이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선교 현장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